안녕하세요. 평생 가는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림입니다. 이번에는 기하를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기하 입문편이 될 예정입니다. 기하학의 내용은 사실 되게 방대해요. 방대한데 예를 들어 삼각형이 있다. 그러면 삼각형 내용만 해도 그 안에 있는 특징, 정리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루기에는 내용이 참 많을 텐데요. 근데 여러 가지 정리들이 있어도 그 정리를 어떻게 찾아냈는가 하는 면에서 보면 중심되는 이론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적죠. 그래서 도형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입문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하 입문이 될 텐데요. 도형에서 가장 작은 도형, 가장 단순한 도형 뭐가 있을까요? 점이 있겠죠. 점도 도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점도 도형입니다. 그 다음에 선이 있겠죠? 그리고 면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입체, 공간이 있겠죠? 네, 이렇게 있는데요. 점이 모이면 선이 되겠죠? 그리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 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수학적으로 가만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점은 위치만 있습니다. 위치. 점의 길이가 있나요? 점의 면적이 있나요? 전혀 없거든요. 점은 그냥 위치만 있을 뿐이에요. 물론 제가 찍은 이 점은 길이도 있고 면적도 있습니다. 얘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개념적으로 이론적인 점을 생각하면 점은 그냥 위치만 있는 것이에요. 선은요, 길이가 있죠. 근데 위치만 있는 것이 모인다고 길이가 생길까요? 분명히 얘의 길이는 0이거든요. 그러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길이가 생기겠냐는 거죠. 그래서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 약간 이상한 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은 두께가 0이죠. 두께가 없거든요. 근데 면은 두께가 있죠. 그것을 면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이 생겨 모여요. 두께가 그래도 0인데 0들이 모인다고 해서 면적이 생기겠냐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나온다. 선과 선이 만나면 점이 나온다. 라고 말하려면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긴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면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장을 이렇게 넘기면 두 페이지 가운데 선이 보이죠? 책장을 넘기면. 그래서 책을 요만큼 펼치든 이만큼 펼치든 어쨌든 책장과 책장 사이에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나의 페이지지만 이게 완전히 확장되어 있는 평면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의 평면과 하나의 평면이 만나면 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화이트보드 칠판도 보면 화이트보드랑 평행인 평면,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랑 수직인 평면이 만났을 때 저 위에 선이 생기거든요. 모서리가 생기죠.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겨요.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면 점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해서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기하에 대해서 맛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점에 대해서는 다룰 것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 점 어디 있냐? 그냥 그 정도만 다룰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선에 대해서는 다룰 것이 생기죠. 자, 선은요, 일단 끝이 양쪽 다 끝이 있다 라고 하는 선이 있고요. 한쪽만 끝이 있고 다른 한쪽은 끝이 없다 라고 하는 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 끝이 없다 라고 하는 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끝이 있는 선을 선분이라고 하죠.
선분. 그 다음에 한쪽만 끝이 있는, 한쪽은 끝이 없는 그런 걸 반직선이라고 부릅니다. 반직선. 그리고 양쪽 다 끝이 없이 쭉 가는 걸 직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동안 좌표 평면에서 봤던 수직선은 반직선일까요? 직선일까요?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데요. 직선입니다. 왜냐면 여기서의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가면 커져요, 위쪽으로 가면 숫자가 커져요 라는 걸 말한 거지, 이쪽만 끝이 없이 가고 여기는 끝이 있습니다 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이쪽으로도 계속 가요. 쭉 온 거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나왔던 수직선, 실수직선은 직선입니다. 그래서 선분, 반직선, 직선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선들이 모이게 되면 그들 간의 관계가 또 형성돼요.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 자,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둘이 같은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가도 서로 만나지 않아요. 이 사이의 간격도 같은 만큼 계속 유지돼. 이럴 때 평행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기울기를 살짝 바꾸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만나는 직선들이 많겠죠. 근데 만날 때 조금 특별하게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날 때 서로 간에 형성하는 각이 90도를 형성하면, 그러면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말하죠. 각도 도형이에요. 각도 도형인데, 각은 기본적으로 한 점에서 반직선 두 개가 나갈 때 그 사이에 만들어지는 벌어진 정도, 이거를 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선분끼리 만나면 각이 안 생기냐? 뭐 그렇진 않아요. 여기도 각이에요. 직선끼리 만나면 각이 안 생기냐? 각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튼 직선 사이에서 만나는, 그래서 형성된 그 사이의 도형을 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간상에서 보면요, 이 직선의 관계가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뭐가 추가되냐면 두 직선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자, 평면상에서는 평행하거나, 만약에 평행하지 않다면 무조건 만나겠죠. 그런데 공간상으로 보면, 자, 이런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에서 위로 지나가는 직선이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피해가는 직선이 있다면, 저렇게 피해가는, 그러면 이거는 꼬인 위치에 있다, 꼬인 위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직선이 몇 개 모이면 그러면 하나의 면을 이렇게 보이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생겼죠. 면적이 생겼어요. 이걸 평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각형, 도형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래서 도형을 하나 만들고 보면요, 도형에 요소들이 생깁니다. 어떤 요소가 생기냐면, 자, 여기 선이 보이죠. 이걸 도형에서는 변이라고 부르죠. 변. 그 다음에 여기는 점이죠. 네. 꼭지점. 사각형의 한 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 저게 90도라면 그러면 이렇게 각이 생겼죠. 직각이 있죠. 그래서 평면 도형을 그려보고 나면요, 각이 생기고 점이 생기고 변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평면 도형의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면 도형 중에는 가장 심플한 게 삼각형이죠. 변의 개수가 제일 적잖아요. 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원에서는 곡선이 등장하죠. 그래서 곡선이 등장하는 도형 중에서 가장 심플하다라고 말할 만한 건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직선들로 이루는 도형 중에서 가장 심플하다라고 말할 만한 건 삼각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그리고 원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씩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은 변이 3개죠. 변이 3개입니다. 그리고 각이 3개예요.
각이 3개라는 건 점이 3개다 라는 말과 사실 거의 같죠. 그래서 저렇게 3개씩이 모여서 이루어진 도형이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을 좀 분석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변을 하나를 줬어요. 하나를 주고 자, 삼각형을 한번 그려봐 라고 시킨다고 해볼게요. 변을 요거 하나만 딱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면 여러 개 그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그려도 삼각형 그린 거죠. 이렇게 그려도 삼각형 그린 거고요. 이렇게 그려도 삼각형 그린 겁니다. 변 하나를 줬을 때 몇 개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냐? 무수히 많은 삼각형들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특징을 잡아서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그렸다고 칠게요. 좀 특징적이죠? 이렇게 직각이 있는 삼각형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서 이변과 이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그렸다고 쳐볼게요. 이것도 약간은 특징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삼각형들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변을 하나만 주면 정확하게 삼각형을 딱 찝어서 그리기는 못 시키겠죠? 그러면 변을 몇 개 주면 정확하게 하나의 삼각형을 찝어서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변을 하나 줬어요. 이 길이는 7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변을 하나 더 줬어요. 이렇게 이 길이는 6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7짜리 변과 6짜리 변을 가지고 삼각형을 그린다면 그러면 딱 정해진 삼각형 하나만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떨 것인가? 보면 자, 7하고 6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놓으면요. 이렇게 연결한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저 6을 예를 들어 한 이 정도 눕혀놨어요. 그러면 또 이런 삼각형이 나오겠죠? 더 눕혀놨어요. 그러면 이런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변 3개 중에서 2개를 알려줬는데도 여전히 되게 무수히 많은 삼각형들을 그릴 수 있어요. 자, 6을 만약에 이렇게 당기면요. 그러면 이런 삼각형이 나오겠죠. 변 2개를 알려줘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 변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변 3개를 다 알려줘야만 정확하게 정해진 삼각형 하나만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알아보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삼각형이 완전히 똑같은 삼각형인가를 알아보는 합동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다르지만 대략적인 형태, 모형이 똑같은 닮음인 도형인지 알아보는 파트가 있는데 그렇게 알아보려고 하면 삼각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자, 그런데 변 3개를 다 줬어요. 7이고 6이고 여기는 뭐 5다. 7이고 6이고 5다. 이렇게 줬다. 그러면 7과 6과 5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겠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6이고 이게 5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 도형 문제 푸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형 문제 푸실 때 대충 이게 8이래. 근데 옆에 있는 게 한 반 정도 보여. 그러니까 이거 4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찍어서 문제 푸시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모형을 보면서, 도형을 보면서 대충 어림짐작으로 숫자를 때려 맞추면서 도형 문제를 푸시는 학생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서 직각으로 보여도 직각이란 말이 없으면 이게 89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직각처럼 보이는데 하고 직각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거는 5고 6이다가 믿어지지 않아도 주어진 정보가 7, 6, 5라면 주어진 정보를 믿으셔야 돼요. 눈대중으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변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각의 입장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각을 하나 줬어요. 각을 주려면 반직선 하나 놓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여기를 40도다 이렇게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각을 하나 주면 삼각형을
얼마나 많이 그릴 수 있는가를 보면요. 자, 이 두 직선이 반직선이 쭉 나갑니다. 얘도 나가요. 아래 반직선에서 어떤 점을 잡고 위에 반직선에서 어떤 점을 잡아서 연결을 하면 무조건 한각이 40도인 삼각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무조건 한각은 40도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많은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각을 하나 더 줍니다. 각을 하나 더 주면 예를 들어 여기가 60도다 해서 하나를 줬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죠.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증명할게요. 근데 180도니까 자 여기는 자동으로 80도가 되겠죠. 그래서 각이 결정되면 삼각형이 꽤 얼추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결정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두 각을 줬죠. 그러다 보니 사실 삼각형에서 두 각을 준 건 세 각을 다 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각을 주면 거의 결정이 되는데 이 선과 이 변과 평행하게 변을 만들면 얘가 계속 60도죠. 얘가 계속 80도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물론 이 모든 삼각형들은 다 닮음입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삼각형을 변의 입장, 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합동 조건과 닮음 조건을 알 수가 있어요. 합동 조건과 닮음 조건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 합동 조건은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이 있습니다. 닮음 조건은 SSS 닮음, SAS 닮음, 그리고 AA 닮음이 있어요. 이 둘은 뜻이 약간 다른데요. SSS 닮음은 일단 세 변을 고정을 시키면 그러면 그런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8이고 2고 4다 이렇게 딱 줬다. 그러면 세 변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는 사실 삼각형이 아니죠. 왜냐면 이게 8이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8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야 삼각형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2고 4죠. 두 개 더하면 6이잖아요. 6을 두 개를 최대한 가까이 이어 붙여도 8보다 작으니 당연히 이런 도형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변은 제일 큰 변이 나머지 변 두 개 더했을 때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삼각형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를 15 이렇게 했다. 그럼 제일 큰 10도 8 더하기 5 하면 13이 되니까 이런 삼각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세 변이 다 같으면 합동이다. 이런 삼각형을 그려보면 다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SAS 합동은 뭐냐? SAS는 S가 변이에요. 왜 S를 쓰냐? 변이 영어로 side입니다. side. 그 다음에 각이 앵글이에요. 앵글. 그래서 S는 변, A는 각을 말해요. SAS는 변을 두 개를 주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10이라는 크기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이라는 크기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각도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고정이 되니까 삼각형을 만들려면 이 끝에서 이 끝을 잇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 하나를 알면 그런 삼각형은 또 전부 다 합동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SAS 합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로 ASA 합동은 이제 한 변을 아는데 그 양 끝 각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한 변에서
한쪽이 50도래. 그러면 50도 기준으로 쫙 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60도를 하니 60도 기준으로 쫙 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삼각형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변을 알고 양쪽 끝에 각을 알려주면 그런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ASA 합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닮음 조건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SSS 합동이라는 거는 세 변의 길이를 줬다라는 게 아니라 세 변의 비율이 정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까 85였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85였다 치면 그럼 이게 비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20이다. 그런데 이 둘이 닮은 거다. 그러면 이게 10이고 20이면 이게 5고 10이고 8이고 16이고 라는 말이에요. 2배 차이죠. 10과 20은 2배 차이죠. 그러니까 2배. 여기도 2배. 그렇게 해서 SSS가 비율이 똑같게 유지된다 라는 걸 말합니다. 10대 8대 5잖아요. 이것도 10대 8대 5죠. 네, 그렇게 되면 닮음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AS는 자, 이 변이랑 이 변의 길이비가 유지되면서 이 각이 똑같으면 그러면 얘랑 얘는 또 닮음이다 라는 거고, 밑에 AA는 이제 변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AA라는 건 각을 2개 줬다는 거죠. 각을 2개 주면 사실 각을 3개 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이 3개가 전부 다 똑같으면 이 삼각형은 닮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이 변과 각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변이 어떻게 되고 각이 어떻게 되면 그러면 그 조건으로는 딱 하나밖에 삼각형을 그릴 수 없겠구나. 딱 이런 꼴의 삼각형밖에는 그릴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이 결국 합동 조건, 닮음 조건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말을 했었죠.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각에 대해서 크게 2가지 표현을 씁니다. 360분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호도법이라는 걸 사용해요. 360분법은 뭐냐면 이 반직선과 이 반직선이 이루는 각이 요게 각이죠. 각인데 얘를 한 바퀴 돌리면 몇 도냐? 그걸 360도라고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쭉 그어서 반 바퀴만 돌리면 이런 각을 평각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각은 반이잖아요. 360의 반. 그러니까 180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반. 이런 각을 직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직각은 90도가 됩니다. 90도, 180도, 360도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360분법에 의한 각 표시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원이 있다고 칠게요. 원의 정의는 뭐죠? 원의 정의는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에서 원주까지의 거리를, 원주는 원둘레를 말하죠. 그래서 중심에서 원주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걸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점으로부터 라는 게 중심을 말하고 같은 거리에 라는 게 반지름을 말하죠. 그래서 반지름만큼의 거리에 있는 점들이 다 이제 원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반지름을 영어로는 R이라고 잘 적어요. 근데 여기 호도법은 뭐냐? 요 점에서 반지름 R만큼 가는 거예요. R만큼. 그러고 나서 연결해요. 원주에서 R만큼 이동하면 거기까지의 각을 1도다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호도법의 1도가 360분법으로 치면 약 57도 정도의 수가 돼요. 그리고 참고로 추가적인 용어를 좀 알려드리면 보통 이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선을 동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각이 되는 거죠.
C초선과 동경이 형성하는 각이 되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왜 180도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돌아오면, 자, 여기 있는 이 변을과 일치하는 직선이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그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행한 선 사이에서는요, 같은 각이 등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 선을 확장해. 이 선을 확장합니다. 그러면 이 각을 A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 각을 B라고 치고 이 각을 C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각도 B가 됩니다. 여기가 B각, 여기가 B각. 보면 얘가 그대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B각과 B각이 같은 것을 보고 동위각이라고 말해요. 동위각. 동위각은 서로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B각이라면 여기도 B각입니다. 이렇게 두 선이 지나가면서 각을 형성하죠. 요렇게 보이는 두 각을 맞꼭지각이라고 불러요. 맞꼭지각은 서로 같습니다. 왜냐면 요 각을 예를 들어 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B하고 D를 합치면 180도죠. 그 다음에 B하고 D를 합치면 또 180도죠. 그래서 결국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아요. 그래서 동위각도 같고 맞꼭지각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 B각, 이 각도 B각, 이 각도 B각이죠. 이름을 붙여본다면, 자, 이게 B1번 각, B2번 각, 이걸 B3번 각이라고 한다면요, B1번, B2번, B3번 각이 다 똑같아요. 근데 B1번과 B2번이 같을 때 우리는 동위각이다 라고 말하고요, B2번과 B3번이 같을 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맞꼭지각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B3번과 B1번이 같죠. 이런 걸 엇각이라고 말해요. 엇각. 그래서 엇각, 동위각, 맞꼭지각은 사실 다 극각이 극각이에요. 극각이 극각인데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동위각은 같은 위치에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맞꼭지각은 서로 맞꼭지의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고 있죠. 엇각은 이렇게 엇갈리는 듯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동위각, 맞꼭지각, 엇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다 극각이 극각이에요. 근데 여기가 시각이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시각이겠죠. 얘네 둘은 뭐죠? 엇각 관계에 있겠죠. 그래서 가만 보니 A, B, C가 다 하나의 직선 위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 A, B, C는 180도다 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제가 각에 대해서 표시할 때는 그냥 뭐 아무거나 써보지 뭐 해서 그냥 적었는데요. 기하학에서 대략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점은 대문자로 쓰자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점은 보통 다 대문자로 써요. 근데 변은 소문자로 쓰자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헷갈리지 않게 이 A점이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A로 쓰고 B점이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B로 쓰고 C점이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C로 쓰자, 이런 식의 대략적 약속이 있어요. 뭐 항상 그렇게 써야만 하는 건 아닌데요, 대략적 약속이니까 일단 알아두시면 좋고요. 근데 내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외각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외각은 뭐냐, 자, 얘를 이렇게 연장해 볼게요. 연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쪽도 같은 방향으로 연장해야 돼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연장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근데 그러고 나면 각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죠. 여기도 이렇게 생기죠. 뭐 이 각도 생기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각 쪽 말고요, 작은 각 쪽을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외각, 여기도 외각이고 여기 외각이고요, 여기 외각이에요. 그러면 외각의 합은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외각의 합. 외각의 합은 보시면 지금 180이, 자, 내각이랑 외각을 합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80이 여기 한 개 있죠.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있죠. 180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각의 합이 180이니까 내각 저걸 빼주면 외각의 합이 나오겠죠.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외곽의 합이 나오겠죠? 180이 3개 있었는데 내각의 합인 180을 빼주면요. 그러면 360도가 나오겠죠. 183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뺐으니까 182개 있잖아요. 그래서 36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고 외곽의 합은 360도인 거죠. 그런데 한 외곽의 크기는 이 외곽들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삼각형이다. 그러면 내각이 3개가 다 60도로 똑같고 외곽은 120도로 똑같겠죠. 외곽이 360도니까 합했을 때 3개를 나눠주면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120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요. 여기 하나의 외곽만 한번 잠깐 볼게요. 하나의 외곽만.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죠. 그런데 이 평각도 180도죠. 그런데 여기 시각은 공통이니까 이 각을 x각이라고 하고 이 각을 점각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를 세모각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각, 점각, 세모각을 더했을 때 180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의 외곽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아지죠. x 더하기 점각이 되는 거죠. 왜냐면 x 점 세모를 더했을 때 180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내각은 이렇게 한 외곽으로 합체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특징은 도형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특징들이 도형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딱 이 삼각형을 볼 때 이 외곽을 쳐다보면 자연스럽게 저 둘이 샥 합체돼서 여기에 있다 라고 느껴지는 상태가 되면 좋아요. 자, 그래서 삼각형은 내각의 합과 외곽의 합을 정리해 봤는데요. 사각형, 오각형, 그리고 N각형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볼게요. 자,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일까요? 자, 이거는 뭐 직사각형처럼 좀 그려놨으니까 이게 직각 해서 360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각형을 좀 약간 이상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어떤 특징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다리꼴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자, 이런 사각형 내각의 합이 얼마일까?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각의 합이 얼마인지 찾는 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긋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이 나오든 걔를 삼각형으로 쪼개는 거예요. 삼각형이 2개 나왔죠? 그러면 이 안에 180도, 이 안에 180도가 있으니 360도죠. 자, 예를 들어 오각형 하나 점 찍어서 연결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삼각형이 하나 추가됐죠. 그러면 180도겠죠. 그러니 사각형은 180도가 2개 있고요. 오각형은 180도가 3개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육각형은 어떨까요? 4개 있겠죠. 내각은 이런 식으로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N각형에서 숫자 2만 빼는 거예요. 자, 삼각형에는 1개 있고 사각형엔 2개 있고 오각형엔 3개 있고 그러니까 N각형에는 180도가 몇 개 있겠냐? N-2개만큼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20각형 아니면 500각형 얼마든지 간에 내각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외곽의 합은 어떨까요? 볼게요. 자, 다시 특징 없는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외곽의 합을 보려고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장, 그리고 연장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삼각형하고 이거는 비교해보면 좋은데요. 삼각형의 외곽의 합은 우리가 알아봤지만 360도였죠. 근데 어떻게 알아봤냐면 한 점에서 외곽과 내각의 합이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3개니 180도가 3개 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 180도가 한 개 있으니 빼서 360이었죠. 얘를 한번 보세요. 얘는 점이 삼각형과 사각형 비교하면 점이 하나 늘었죠. 그러면 내각과 외각을 전부 합쳤을 때 각이 180도 늘어났겠죠. 그런데 내각이 하나 둘 해서 원래는 여기 180도만 있었는데 180도가 두 개 생기면서 내각에서 180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각과 외각을 다 합친 게, 자 이렇게 합친 거, 이렇게 합친 거, 그다음 이렇게 합친 거, 그다음 이렇게 합친 거가 여기는 3개고 여기는 4개니까 분명히 내각과 외각을 다 합쳤을 때 삼각형보다 사각형이 180도 더 많은데, 그런데 내각에서만 따졌을 때 180도 많아졌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각은 증가가 없다는 거예요. 외각은 그대로다 이거예요. 자, 계산해볼까요? 180도가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런데 내각에 180도가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각, 외각 전체 합이 180도가 4개 있는데 내각에 180도가 2개 있으니 남는 것이 외각인데 그건 결국 360도죠.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 사각형의 내각의 합 같아요. 근데 오각형을 잠깐 예측해볼까요? 오각형 이렇게 예측하면 점이 하나 더 생기면서 내각, 외각이 180도가 늘어날 텐데 다시 내각이 180도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외각은 증가가 없죠. 그래서 무슨 각형이든 외각의 합은 언제나 360도가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정다각형일 때 한 외각의 합은 얘는 3으로 나눠서 120, 얘는 4로 나눠서 90, 얘는 5로 나눠서 뭐 7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는 n으로 나누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 외곽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거, 그냥 n으로 나눠서 한 외곽을 구할 수 있을 때는 정다각형일 때만이에요. 모든 외곽의 크기가 같을 때만. 그냥 이런 이상한 사각형은 외곽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4로 나누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각형에서 대각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삼각형에서는 대각선을 그릴 수 있나요? 그릴 수가 없죠. 사각형이 돼야 겨우 대각선을 그릴 수 있게 돼요. 대각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요거 하나, 요거 둘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대각선을 몇 각형에서 몇 개 그릴 수 있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생각하지 말고 육각형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육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일 것인가? 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점이 있습니다. 확률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자, 확률 문제라고 생각하면 1번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자, 1번에서 몇 개의 대각선을 그릴 수 있냐? 보면 하나, 둘, 세 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세 개냐? 점이 6개죠. 그런데 1번에서 대각선으로서 선을 그으려면 일단 자기 자신한테는 못 긋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점들에게는 또 못 긋죠. 그러니까 6개의 점 중에서 3개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 4, 5번한테는 대각선을 그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번 입장에서 대각선을 그어봐. 그러면 3개 그을 수 있어요. 2번 입장에서 그어봐. 그러면 3개 그을 수 있습니다. 3번 마찬가지겠죠. 다 3개씩 그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입장에서 긋는 3개 중에 하나가 5번 입장에서 긋는 3개 중에 하나랑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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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를 다 더하면 18개인데 18개 중에서 1번에서 5번, 5번에서 1번 2개가 한 세트라는 거예요. 1번에서 4번, 4번에서 1번 이게 한 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2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9개가 그려지겠죠.
실제로 맞는지 그려볼게요. 지금 하나, 둘, 세 개 그렸죠? 2번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대각선을 그려 나가 보겠습니다. 3개 그렸고, 자, 4개, 5개, 6개 그렸어요. 그 다음에 7개, 8개 그렸는데 일로는 못 가죠. 그 다음에 4번에서 9개 했는데 벌써 여기 2개는 그려졌죠. 그래서 9개 맞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N각형이 있다고 하면 저 N각형에서는 대각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N개 중에서 한 개만 떼와가지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한 개에서 대각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이랑 바로 옆에 있는 거 2개 빼보니까 N-3개 대각선을 그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번에서부터 N번까지 다 N-3개씩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세면 N 곱하기 N-3개가 N개 있으니까 N-3개를 N번 더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N-3개 하게 될 텐데 이렇게 긋는 거랑 이렇게 긋는 게 한 세트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3개 라고 하면 N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총 개수가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각각의 파트들이요 결국 전부 다 연결돼요. 사실은 기하를 처음에는 기하로 배우는데 고등학교 후반 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이거를 도형의 방정식으로 변환시켜서 좌표 평면상에서 계산을 해서 길이도 찾아내고 뭐 각도 찾아내고 점의 위치도 찾아내고 하게 되거든요. 그게 때때로는 더 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가 결국은 다 융합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도형에는 넓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에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요. 이게 예를 들어 1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6이에요. 그러면 10 곱하기 6 해서 60이 됩니다. 여기는 직각입니다. 네, 이럴 때 10 곱하기 6 해서 60. 이걸 넓이로 삼거든요. 만약에 이게 센티미터다. 그러면 여기는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미터다. 그러면 제곱 미터가 돼요. 킬로미터다. 제곱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데요.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것이 결국 넓이가 돼요. 근데 이렇게 정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중간으로 끊어서 3이라고 하면 이렇게 끊으면 넓이는 반이 되겠죠. 근데 넓이 구하는 방법대로 구해보면 10 곱하기 3이니까 30이 되면서 반이 되겠죠. 자, 이쪽이 또 반이 돼서 5가 되면 여기가 5겠죠.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 그러면 5 곱하기 3에서 다시 15가 될 텐데 그거는 15가 4개 합쳐지면 60이고 15가 2개만 합쳐지면 30이고 하니까 넓이 구하는 방법을 길이를 변환시켜 가면서 넓이를 구해봤을 때 그대로 잘 유지되죠. 그래서 기본은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과 높이는 항상 수직인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넓이 구하는 것의 기본이다. 그 다음에 공간상에서 표현하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그때 밑면과 높이가 다시 한번 수직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 5다 그 다음에 여기가 4다 그 다음에 이 높이가 3이다 그러면 5 곱하기 4 여기도 지금 그림이 그려서 그런데 네, 수직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해서 밑면의 넓이는 20이 되겠죠. 그리고 20 곱하기 높이 3 해서 이 도형의 부피는 6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센티미터였다. 그러면 얘는 60 세제곱 센티미터가 돼요. 3번 곱하잖아요. 5cm, 4cm, 3cm 이렇게. 미터다. 그러면 세제곱 미터. 킬로미터다. 세제곱 킬로미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넓이 구하는 방법, 부피 구하는 방법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은 이렇게 그어놓으면 반이죠. 그래서 반이 되다 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에 2분의 1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되게 삼각형에 신기한 특징이 있는데요.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자,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높이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만약 이렇게 생겼다. 그럼 높이가, 자, 여기는 높이가 이렇게, 여기 높이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럼 높이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높이가 될 거예요. 밑변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까지를 수선으로 연결하면, 수선은 직각이 나오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수선으로 연결하면 그때 그 수선의 길이가 높이가 돼요. 그래서 높이는 이렇게 찾는다는 거. 심지어 여기는 높이가 삼각형 안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선과 이 선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요 점을 고정하고 이 점을 고정해서 여기를 밑변으로 삼으면 이런 삼각형을 그리든 이런 삼각형을 그리든 이런 삼각형을 그리든 밑변과 높이가 계속 유지됩니다. 심지어 이런 삼각형을 그려도 높이가 유지돼요. 이런 삼각형을 그려도 높이가 유지돼요. 그래서 평행선을 그려놓고요. 점 두 개를 찍어서 밑변을 고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삼각형을 그려도 넓이가 같습니다. 같은 삼각형이 나와요. 좀 신기하죠? 사각형도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네,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사각형이 있다고 칠게요. 8입니다. 그러면 64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좀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원래 여기 8이었죠? 이것도 8, 이것도 8, 이것도 8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이렇게 좀 눕힌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을 것이냐? 원래 있던 거를 이렇게 찌그러뜨린 거니까 정사각형이랑 평행사변형이 넓이가 같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은 높이가 낮아졌어요. 평행사변형은 높이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붙이면 결국 평행사변형은요,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 보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높이가 줄어들었거든요. 밑변이 같은 상태에서. 그래서 신기하게도 정사각형을 이렇게 누르면 넓이가 줄어든다.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맞는 게 계속 눌러서 이렇게 낮아지는 상태. 그 다음에 더 누르면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면적이 없어지겠죠. 완전히 바닥으로 팍 눌러버리면. 그러니까 누르면 넓이가 점점 줄어들다가 끝까지 누르면 넓이가 없어지고 그냥 선만 남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사다리꼴의 넓이도 구하는 거죠. 사다리꼴은 여기가 만약에 3이고 여기가 7이다. 그 다음에 이 높이가 5다. 그러면 3이랑 7을 그냥 더하거든요. 그래서 10. 그 다음에 곱하기 5를 합니다. 높이. 그리고 2분의 1로 나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뭐가 진행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모든 넓이는 사각형에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한개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응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 두 개가 나오죠. 이 삼각형은 3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할 거고요. 이 삼각형은 7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할 거거든요. 이 삼각형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의 높이는 사실 이렇게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수직 이 길이일 텐데 얘가 5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의 높이는 이거겠죠. 여기도 5거든요. 그래서 5가 되다 보니까 얘를 쓰자면 3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하다 보니까 5 곱하기 2분의 1, 5 곱하기 2분의 1 똑같죠? 5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애가 3개 더해져 있고 여기 7개 더해져 있으니까 결국은 5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애가 3개, 7개, 총 10개 더해져 있는 거죠? 총 10개. 그래서 10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렇게 구한다 라는 거예요. 자,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원의 넓이는요, 사실은 원주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주율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칠게요. 보시면 여기가 반지름 R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R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R, 여기도 R. 그래서 2R, 여기도 2R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2R 곱하기 2R이니까 4R 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원주율은 뭐냐면 이런 4라는 넓이의 정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고 하면 이 원의 넓이랑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몇 대 몇이겠냐 이거예요. 근데 알아봤더니 몇 대 몇이냐면, 자, 언뜻 보면 이게 하나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사각형보다는, 자, 이 하나의 사각형이 지금 R제곱이죠. 그래서 큰 사각형은 R제곱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지금 4R제곱인 거죠. 근데 이 원이 보면 하나보다 커 보이죠. 그 다음에 두 개 해도 두 개보다 커 보이죠. 세 개 해도, 하나, 둘, 세 개 해도 세 개보다도 뭐 어느 정도 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몇 대 몇이겠냐 알아보니 4 대 파이더라 이거예요. 파이는 3.141592 하면서 쭉 진행이 되는 수다 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4 대 파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파이 r 제곱. 그래서 원 넓이는 반지름을 2번 곱하고 거기에 파이를 곱해주면 원의 넓이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이라는 원주율이 또 같은 곳에 사용이 되는데요. 뭐냐면, 자, 이렇게 하면 지름이 2r이 되죠. 그죠? 지름이 2r이 되는데 2r과 그러면 이 원 둘레는 한 몇 대 몇의 그 연관 관계가 있겠는가 라는 게 이제 또 궁금했거든요. 근데 보면 요게, 자, 여기서 사각형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면 2r이죠. 여기가 R, 여기가 R이니까. 근데 원은 그거보다 조금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R보다는 작죠. 그죠? 2R보다는 작은데, 근데 이 R보다는 당연히 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레를 쭉 계산하면, 그러면 얘의 4배인데 얘가 R보다는 크고 2R보다는 작고 몇 대 몇이겠냐 해서 조사를 하니까 지름과 원주의 비율이 나왔는데 그게 또 1대 파이더라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지름은 지금 2R이죠. 그래서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더라는 거예요. 2R 대 2파이. 그러니까 1대 파이. 그래서 그냥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해주면 그게 원의 둘레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할 때, 그리고 원의 둘레를 구할 때 꼭 필요한 게 저 원주율이더라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렇게 원의 둘레랑 원의 넓이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의 중심에서 원 둘레까지, 원주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서 일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원과 직선이 만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특성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갔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선을 현이라고 하거든요. 현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이런 선은 접선이라고 해요. 접선이라고 하는데 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현을 그러면 양 끝을 이어봅니다. 그러면 여기도 R이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수선을 내려봐. 수선을 내려보면 직각이 나오겠죠? 그런데 직각삼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는 변을 2개를 주잖아요. 그럼 다른 한 변을 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 여기 C다. 그
다음에 여기 A고 여기 B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자, 증명 어떻게 하냐? 증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쉬운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자, 얘를 AB 해볼게요. AB 하면 여기는 AB 했으니까 A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AB 했으니까 AB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A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당겨서 이번엔 B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A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B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BC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AB랑 같죠? 그죠? 같다 보니까 얘를 돌려서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붙여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든다 라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AB다 라고 하면 얘가 AB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긴 빗변이 여기가 AC가 되겠죠? 이건 A제곱이 되고, 얘는 AB를 여기 붙이면 제일 긴 빗변이 여기가 B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C배 하잖아요. 돌려서 생각을 할까요? A를 C배하면 여기 AC, B를 C배하면 BC, C를 C배하면 C제곱. 그래서 이게 두 개 더한 게 A제곱이랑 B제곱 더한 게 C제곱이 됩니다. 증명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각삼각형에서는 두 변을 알면 한 변을 그냥 안거나 다름이 없어요. 보통 다른 삼각형에서는 세 변을 다 알아야 아는 건데, 직각삼각형에서는 두 변을 알았다, 사실상 그냥 다 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변 알죠? 이 변 공통이죠. 그러니까 이 변이 결정되는데, 두 변이 똑같으니 당연히 얘도 같고 얘도 공통이고 그 다음에 이거도 공통인 거죠. 그래서 이게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보니까 현을 2등분해서 원의 중심이랑 이으면요, 그게 수직 2등분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접선에서 이어보면, 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찾아서 예를 들어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공통이고 얘도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애를 이어 붙였으니까 얘도 같을 것 같죠?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그러면 얘가 180도니까 이게 수직이 되죠. 그래서 접선은 원의 중심이랑 연결하면 또 항상 수직을 만들어요. 직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 이 점에서 이렇게 지금 접선을 그었죠? 근데 이쪽으로도 접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연결을 해도 수직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랑 원의 중심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보면요, 둘 다 직각삼각형인데 이거는 반지름으로서 같죠? 반지름으로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통이죠. 공통인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도 같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뿌리면요, 원까지 닿는 이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이 거리랑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점 찍고요, 쭉 하면 요 점까지랑 요 점까지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특징만 그냥 빠르게 살짝 확인하고 있는데, 원의 독특한 특징이 직선과 만나면 뭐 이런 특징 저런 특징 막 많이 나온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하나 더 중요하다고 한 건 뭐냐면, 요 다음에 중심이랑 연결하고요, 그 다음 저 원둘레 끝하고 연결해요. 그러면 이 각을 중심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각은 원주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원주각은 항상 중심각의 반이에요. 원주각 2배 하면 중심각이 돼요. 왜 그러냐? 여기랑 여기를 연결시키면요, 요 선은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이 선도 반지름이죠. 이 선도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길이가 다 같아요. 길이가. 근데 이렇게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 거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왜 각이 같냐 하면 서로 변의 길이가 다르면요. 각의 크기가 달라지죠. 이건 좀 더 작은 각이죠. 이건 좀 더 큰 각이죠. 달라져요. 그런데 어떤 변에서 각을 똑같이 맞추면요. 그러면 대칭성이 유지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변이 있는데 같은 각도로 이렇게 가면 중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아지죠. 그 거꾸로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같으면 각이 같고 각이 같으면 변이 길이가 같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알파다. 그럼 여기도 알파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에서 여기는 2알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각이 V각이다. 그러면 알파 V 더하기 180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알파 더하기 V 한 개 또 180도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알파인 거죠. 자, 여기가 베타각이라면 여기도 베타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베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여기는 2알파 더하기 2알파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그으면 저기 원주각이고 여기가 중심각인데 항상 중심각이 원주각의 2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심을 놓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파란 삼각형을 만들면 이 파란 삼각형은 여기가 항상 90도입니다. 왜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한 게 이게 중심각이거든요. 근데 중심각이 항상 180도잖아요. 180도에 대해서 원주각이 반이니까 얘도 직각삼각형, 얘도 직각삼각형, 얘도 직각삼각형, 얘도 직각삼각형, 다 직각삼각형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모든 직각삼각형은요 거꾸로 빗변의 중점을 찍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사실은 얘가 원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여기가 양 끝점이면서 그래서 이게 중심각에 이게 원주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여기가 다 길이가 같아요. 세 개가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볼 때 항상 원이 지금 같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되게 좋아요.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또 다른 개념으로 조금씩 연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다뤄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쭉쭉쭉쭉 다뤘던 것처럼 삼각형을 놓고 원을 놓고 또 직선을 놓고 뭐 사각형을 놓고 도형을 놓고 하나하나 생각을 하다 보면 기하의 세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놨거든요. 그래서 이룬 것들 중에서 되게 멋진 것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들을 하나하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요. 얘네들을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익혀야 해요. 그래서 기하 문제는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쳐다보다 보면 순간적으로 창의적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뭔가 하나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갑자기 확 쉬워져요. 근데 그거 하나가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계속 어려워요.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하 파트는 정말 이렇게 딱 가르쳐서 실력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도형 문제를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 보고 그래서 그 도형 문제에 필요한 핵심적인 이론은 뭘지 찾아서 적용하고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론을 다 알아도 문제 풀기가 좀 껄끄럽고 어렵다 라고 말하는 분야가
그 확률 파트랑 그 다음에 도형 파트예요. 기하 파트. 그래서 확률은 사실 체계적인 생각이 필요하고요. 기하는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를 연습하다 보면 인생에서 꼭 얻어야 되는 체계성, 분석적 사고, 그리고 창의적 사고, 그런 것들이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가는 수학 수업이라는 게 시험만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되게 이롭게 할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시간을 되게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고, 가치로운 분야인 것만큼 잘 전달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파트도 마찬가지로 아직 이론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들을 조금씩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새로운 영상들을 또 찍으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간편은요, 지금까지 찍은 이 10편이 핵심적 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수학은 다 한 가지에서 응용해서 그 다음 것을 찾고 그 다음 것을 찾고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알아도 가르쳐드리지 않은 다른 부분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전부 다 수학자는 아니니까 찾아놓은 것들을 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핵심 줄기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치 수학이라는 게 한 10시간 정도면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인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적용하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추가적 영상들을 가지고 계속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간편은 일단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